그래서 중소의 기적을 보여줬지만 중소의 현실도 보여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PPT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당장에 또 계약 가처분 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죠. 입장문에서는 멤버들이 회사와 신뢰를 잃었다, 부상 이슈도 그렇고 정산 문제까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을 파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온 지 1년도 안 된 신인그룹이 계약 가처분 소송에 들어간다. 이거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죠. 저도 사실 PPT가 초반에 중소의 기적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될 때 말이죠.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PPT 영상을 안 만드니까 사람들이 계속 댓글에다가 PPT 다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인지웅은 PPT 영상 절대 안 만든다, 중소기업 아이돌은 다루지도 않는다, 편파적인 새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잘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PPT 영상을 그냥 남들 다 하는 얘네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는 영상 말고 인터뷰를 따려고 했는데요. PPT 회사인 어트랙트 쪽 사람을 연결을 해서 연락도 드려보고 인터뷰 요청도 드려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트랙트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대형 기획사 매니저분들한테까지 부탁드려서 연락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인터뷰가 성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영상이라도 하나 뽑아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엔터계 분들 중에 한 분이 조만간 PPT 문제가 하나 생길 것 같다, 내부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또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하면 얼마 전까지는 좋다고 칭찬하더니 이제는 또 사건 사고가 터졌다고 이러고 있네, 이러실 것 같아서 아예 영상을 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렇게 문제가 터졌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PPT 사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제가 아는 바를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PPT가 중소의 기적 이런 이야기로 성공을 했죠. 중소기획사에서 한국 시장을 먼저 노리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역수출이 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중소엔터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루트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반대로 지금의 사태는 중소의 현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사태가 왜 일어났냐 라면은 바로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프로듀서가 없었다, 모든 걸 외주에 맡겼다 라는 점이 결국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트랙트는 자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회사 내부에 인하우스 프로듀서가 없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상황이죠. 오랫동안 매니저 활동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인맥으로 보통 엔터를 차리지만 인하우스 프로듀서를 자체적으로 가지기는 자금적으로나 인맥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있으면 진짜 좋은 거고요. 어트랙트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습생 개편부터 해서 데뷔 준비까지 다 외주에 맡겼던 게 문제예요. 어트랙트 대표님이 있고 외주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PPT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있는 날보다 외주 프로듀서와 데뷔를 준비하는 날이 더 많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해봐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잖아요. 대표를 누구라고 인식을 하겠어요? 우리 노래 외주 프로듀서가 다 만들어줬고, 우리 데뷔 준비 외주 프로듀서가 다 도와줬고, 사실상 PPT의 대장은 외주 프로듀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PPT가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유치에 들어가죠. 처음에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중간사를 삼정으로 지정을 했어요. 삼정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법인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기업 가치를 좋게 봤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십억에서 100억 단위의 큰 투자를 유치하기엔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요. 그 내부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삼정의 그런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PPT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교보문고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100억이 어트랙트로 투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외주 프로듀서한테 100억이 투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외부 투자사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PPT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외주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피프티피프티라는 아이돌은 세계적으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 사실 해외에서의 인기를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이겠죠. 자그마치 빌보드 핫백에서 상위권 성적까지 올라갔고 그것도 잠깐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장기 집권을 했으니까요. 해외 팬들은 한국 팬들만큼 계약이나 아티스트 사생활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습니다. 템퍼링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죠. 외주를 받은 프로듀서는 10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고 사실상 아이들도 대장을 프로듀서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 아이들은 어트랙트라는 회사와 그렇게 관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끈끈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상 이슈가 있어서 활동을 잠깐 쉬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 회사로 넘어와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이 시점쯤 되면 말이죠. 사실상 계약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계약 가처분 소송 내고 패소하더라도 위약금 내고라도 당겨올 수 있어요. 중소기업 아이돌들 위약금 해봐야 계약할 때 얼마나 걸려 있겠습니까? 줘봐야 몇 억이죠. 그런데 지금 투자를 100억을 유치했고 큐피트라는 대박곡을 만들고 해외의 인지도도 상당히 확보한 외주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그냥 위약금 주고 피프티피프티야 너네가 원하면 나랑 일하자. 나한테 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대표님께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외부 세력이 가담했다. 어트랙트 대표님께서 굉장히 괘씸하다. 이런 강한 워딩의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송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들의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뭐 해외를 주로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양측 다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아이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회사와 관계가 틀어졌다 해서 아이들을 템퍼링해가는 외주 프로듀서도 잘못이 있지만 사실상 대표를 외주 프로듀서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을 제공한 어트랙트 대표님의 실책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결국에 사회는 냉혹하고 돈은 차갑죠. 뭐 로마 시대의 명언 중에 하나가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결국 사업이라는 게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거라 통수가 빈번한 건데 그런 원인을 너무 뻔하게 제공을 해줬다 이런 부분도 보여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뿅. 중소기업에서 나쁜 선례 말고 좋은 선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이업이라는 회사 모두 아실 겁니다. 스테이시를 만든 회사죠. 거기서는 사실상 대표님이 두 분이에요. 라도 프로듀서님이랑 최진우 대표님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최진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에이핑크 매니저 출신의 대표님이고 라도 PD님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님이죠. 모두가 아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공동 대표 체제로 인하우스 프로듀서를 확보하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겠죠. 어차피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에 한 회사의 지분에 묶여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님이 누구다 뭐 이런 걸로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일도 없죠. 이런 경우들이 가장 좋은 선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중소엔터가 많이 없다 라는 부분이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중소의 기적을 보여줬지만 중소의 현실도 보여준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끔씩 제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대 기획사에서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연습생들이나 아이돌들을 꽉 잡고 있죠. 전통적으로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아이돌의 경우는 너무나 어리고 판단력이 사회적이지 못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한 20살, 19살 이럴 때 친한 동네 형이 지웅아 나만 믿어. 형만 믿고 따라와. 형이랑 알바 하나 같이 하자. 형 믿고 같이 일하자 이러면은 뭐 알아보고 거기 갑니까? 하나하나 의심하고 거기 갑니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내 형님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꽉 묶어둡니다. 어쨌든 간에 좀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그룹이 시작부터 어른들의 세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게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어린 친구들의 환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상을 파는 직업이 어른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팬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군가를 응원한다,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현실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저 좋은 그룹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